당진 현대제철에서 복토한 철강 슬래그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마을 하천과 성문호가 오염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물고기가 죽고 벼가 말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풍 난마돌의 강풍으로 홍성에서 상가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 정전으로 승강기에 시민이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충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높았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됩니다. 도내에서 청년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서산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청년 친화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서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당진시 송산면 주민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저희가 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천물이 성문호로 흘러들어가는 합류 지점인데요. 주민들이 여기에 물고기들을 넣어봤더니 3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와 가쁜 숨을 몰아쉬거나 죽은 채 떠오르기도 했다며 수질 오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수로 바닥이 온통 흰 가루로 뒤덮여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바닥을 긁어보니 침전물이 일어나 금세 탁해집니다. 인근에 있는 하천에선 폐사한 말조개들이 입을 벌린 채 널려져 있습니다. 뿌연 물이 흐르는 수로 곳곳엔 이렇게 개구리 같은 수생생물이 죽어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문호 내수면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오염된 물이 유입돼 새우와 빙어 등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새우를 1년에 10톤씩 잡았어요. 10톤씩 잡으면 서서히 줄기 시작하더니 작년 올로 이제 아주 전멸을 해버렸어요. 아주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전년. 그렇게 이 침투수가 서서히 돌아가지고 이 새우나 빙어 같은 걸 아주 전멸시킨 거예요. 농민들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논이 침수됐는데 이후 바닥에 흰 침전물이 생기고 벼가 말라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온통 하얀 물로 그냥 싹 덮여 있었어요. 하얀 부분 묻은 데가 이제 나중에 햇빛을 찌니까 빨갛게 벼가 변하면서 거의 다 죽었었어요. 지금 이삭 나오는 걸 보면은 일반 벼하고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삭 길이가 한 30%가 작아요. 주민들은 수질 오염 원인으로 현대제철 공장 옆에 위치한 매립장을 지목합니다. 현대제철이 최근 송산 일반 산업단지 내 1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쇳물의 찌꺼기인 슬래그 30만 세제곱미터를 복토한 곳으로 올여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출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당진시의 분석 결과 침출수의 pH 농도는 12.5 이상인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성 세제 수준으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농도입니다. 하출수 수질 환경 기준에 따르면 그 pH 농도가 6.5에서 8.5가 정상 수치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 12라고 하면은 좀 정상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범위라고 생각되고 기본적으로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현대제철에 침출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대제철은 해당 슬래그를 전량 회수하고 먹는 물 정수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화제를 투입했다며 취재진에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강우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로를 확장하고 침사지를 설치해 슬래그를 모아뒀다가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거쳐 우수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제 조치 명령도 물환경보전법상 강수량과 토사 유출량 등의 기준치에 못 미칠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외에도 제철소 내부에는 90만 세제곱미터의 슬래그가 15m 이상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슬래그 침출수의 pH 농도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는 데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지침에 따라 슬래그를 성토용으로 사용해도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슬래그의 품질 규정 같은 게 좀 미비한 거죠. pH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중순경에 환경부의 그 관리 지침이 만들어지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허술한 슬래그 관리 지침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에서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간판이 떨어져 화재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홍성 소방서는 지난 19일 아침 11시쯤 홍성 월산리의 한 상가에서 강한 바람에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서는 간판이 전신줄을 건드려 1층 통신 단자함에서 화염이 발생해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이 정전돼 시민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소방서는 강한 바람에 간판이나 구조물 등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말 무더웠죠.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기 또 충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태풍이 지나가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때문인데요. 아침 출근길부터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온주가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건데요. 강원 산간에서는 올 가을 처음으로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단풍철도 시작됩니다. 올해는 윤기 없던 지난해 단풍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설악산은 9월 29일을 시작으로 또 지리산과 한라산, 계룡산에서 10월 20일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치듯 짧게 지나가는 가을, 그 순간 놓치지 않도록 조금의 여유를 갖고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첫 해외 일정으로 미국 뉴욕 순방에 나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현지에서 열린 언더2 연합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언더2 연합은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연합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장인 김 지사는 19일 열린 총회에서 충남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알리고 탄소 중립 정책과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등의 추가 일정을 소화한 뒤 2박 5일간의 뉴욕 순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당진시 배드민턴 선수단이 2022 충청남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8일 체육대회 사전 경기 종목인 배드민턴에서 여자 선수단 우승과 남자 선수단 준우승 등 남녀 종합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보령에서 29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며 30개 종목 6만 7천여 명의 선수가 참석합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9일 2차 회의를 열고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도 출석했는데요. 앞서 김명숙 위원장이 16일 기조실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안 심사 중 사업비 등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와 업무 협약부터 체결하는 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이 사전에 도의회에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날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지사는 우리 마음대로 사업의 방향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해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고 사업비의 윤곽도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종혁 의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와 함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전제한 뒤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지사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도 입장에선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내용 정리가 되면 당연히 도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진통 끝에 조례안 내용 중 추진 단원의 임기 2년을 연임 1회 가능으로 수정한 채 가결돼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최근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충남 최초로 청년 친화 도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가여상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청 기획예산 담당관실 가여상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청년 친화 도시 선포의 의미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서산시가 9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서산 청년마당에서 진행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청년 친화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충남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 친화 도시 선포식을 가져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의 8월 말 청년 인구는 4만 2천여 명으로 천안시 20만 7천여 명, 아산시 9만 2천여 명에 이어 충남도 내에서 세 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서산시는 청년 친화 도시 선포를 통해 단순한 주거 일자리 위주의 기존 청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와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친화 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추진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서산시는 민선 8기 청년 정책의 의지를 담아 지난 9월 5일 청년 친화 도시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일하며 꿈을 실현하는 살맛나는 청년 친화 도시 서산이란 비전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혈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의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참여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설 자리를 마련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살 자리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의 놀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청년 네트워크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책 당사자들인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행사에서는 제1기 청년 네트워크에서 그동안 수기를 통해 도출한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과 함께 참여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자체 정기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시장님은 청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연 예술 분야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제안했으며 시장님은 청년들의 정책 제안에 공감하며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서 검토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청년 친화 도시 조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청년 시책 발굴과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살맛나는 청년 친화 도시 서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가여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을 위한 여객선사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천항과 안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이 개통됨에 따른 여객선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네, 헬로티비 충남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